서산공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사업이 막판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각각 진행 중인 용역과 적격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지역사회는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 시외버스 노선이 승객이 줄어들면서 잇따라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는 경영난을, 예산군은 보조금 지원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은 입시 전략에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킬러 문항 배제와 역대 가장 높은 재수생 비율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17일 홍성에서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충남 일부 지역에는 18일 오전까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고 수도권과 이어지는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충남입니다. 네, 올 연말이 이 교통 소외 해소를 위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범호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의 쓴맛을 본 서산공항 건설 사업. 충격이 가시기도 전 충남도는 사업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가장 관심은 건설 비용입니다. 예타 면제를 위해 사업비를 500억 원 아래로 낮추는 전략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내비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 10억 원까지 반영되면서 서산공항은 다시 동력을 얻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사실상 마무리된 국토부 재기획 용역에서 사업비가 예타 면제 수준으로 조정된 거로 전해집니다. 모든 걸림돌은 다 제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데는 어떤 걸림돌도 없고 내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가면 곧바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타를 거치지 않을 경우 남은 산은 정부 예산 확보. 충남도는 항공 수요 확보 대책 등을 제시하며 지역 정치권과 함께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선 내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위해 정부 예산으로 반영된 10억 원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될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국토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당초 계획대로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늘길과 함께 충남의 또 다른 수건 사업은 제2서해대교 건설. 현재 나오나는 두 가지로 국도 77호선 해저터널 연결과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 중 건설 시기가 빠른 고속도로가 중점 추진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올 연말쯤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역사회는 예타 면제와 국비사업 추진 등 조속한 건설을 위한 모든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2서해대교가 건설되면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 물류비 절감 및 신규 산업단지 유치 등 충남뿐만 아니라 전북, 전남 등 서해권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마련되어 국토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공약인 서산공항과 제2서해대교 건설. 막판 고비를 넘겨 충남 교통소외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지역 시외버스 노선이 잇따라 폐지 또는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영난을 겪는 업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데요. 예산군은 매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의 몫이 됐는데요. 이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종합버스 터미널. 어르신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많은 예산군에선 시외버스를 타고 도시 지역 병원을 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처에 예산역이 있긴 하지만 버스 노선이 더 다양해 어르신들은 터미널을 주로 이용합니다. 병원에 갔다 집에 가는 거 시내버스 타러 집에 가는 거예요. 광주. 내거 왔다가니 고독 집에 가요. 혈압약 타러 왔어요. 약을 두 달에 한 번씩 타가요. 그런데 주민들의 주 이용 수단인 버스 운행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 평균 134대가 예산 버스 터미널을 오갔지만 지금은 78대가 전부입니다. 절반가량 줄어든 겁니다. 버스 업체들이 이렇게 수익이 적은 노선들부터 운행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승객이 줄자 업체에선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버스 노선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동서울 터미널 등 일부 노선 운영도 중지됐습니다. 인구수도 줄고 사용객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도 버스를 운행할수록 적자다 보니 노선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긴 해요. 저희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약자이고 어르신이거나 학생들인데 예산군에서도 경영난을 이해하고 군비 3천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터미널 시설 보수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곤 있지만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원 근거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거가 있으면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이제 예산 세우거나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가 훨씬 낫죠. 근데 약간 지금은 뭐 그런 딱 기준은 없고 어쨌든 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예산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에서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 버스터미널 18곳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터미널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수능은 끝났지만 입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전략을 잘 세워야 할 텐데요. 네,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는지 또 입시 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입시 전문가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가채점 결과로 본 올해 수능 정답률 하위 문항 15개입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의 경우 하위 1, 2, 3위 문항까지는 지난해보다 정답률이 높지만 나머지 12개는 정답률이 월등히 낮습니다. 최고 난이도 문제, 소위 킬러 문항은 없어졌지만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진 겁니다. 미적분의 경우에도 하위 15개 문항 대다수가 지난해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이고 있고 영어 과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은 지난해에 비해 수준이지만 중간 난이도에 해당하는 중킬러 문항이 워낙 증가하여 중2권 이하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수능이었고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이 수시 지원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어 과목으로 수시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점수가 낮아져 등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27년 만에 가장 높은 재수생 비율도 변수입니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재수생은 31.7%로 응시생 3명 중 1명꼴입니다.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상위권, 즉 1등급, 2등급을 차지함으로써 재학생들은 3, 4등급을 차지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수시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올해는 수시 이율 인원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의 표준 점수가 문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 확률과 통계를 만점 받은 학생은 표준 점수가 139점 내외로 나올 것 같고 미적을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는 표준 점수 만점이 147점 내외로 나올 것 같아서 약 9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전년과 비슷하게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역교차 지원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의 인문 계열에 지원해 교차 합격하는 경우가 늘어나 입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입시기관이 발표하는 등급 컷이 실제와 최대 5에서 6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며 가채점 결과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수시 지원 학생들은 일단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 적극적으로 응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올해 수능 1교시 충남 지역의 결시율이 15.12%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올해 수능에 응시자 16,500여 명 중 1교시 응시자는 14,0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전국 평균 결시율인 10.6%보다 4.52%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대전은 12.72%, 세종은 10.23%의 결시율을 보였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눈이 내린 가운데 17일 홍성에서도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일 빠른 것으로 충남에서는 보령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눈이 내렸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충남 북부 내륙과 남부 서해안에는 18일 오전까지
3에서 1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박기량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9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두 번째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 뛰어나오는 어린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영상에서처럼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지난 9월 당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있는 곳일 때 반드시 녹색 신호에서만 해야 합니다. 특히 반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차량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안전한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청량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는 순간 우회전해 나오는 차량과 충돌합니다. 좌회전을 할 때 좁게 돌면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인데요. 중앙선이 없고 유도선이 없는 작은 교차로에서도 운전자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로 천천히, 좌회전 차량은 바깥쪽으로 넓게 돌아야 골치 아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박기량 경장이었습니다. 충남 의병 기념관 유치를 위한 홍성 주민 3만 명의 서명부가 충남도에 전달됐습니다. 충남 의병 기념관 홍성군 민간유치추진위원회는 기념관이 항일 의병 중심지인 홍성군에 건립이 되어야 한다며 홍성 군민과 대내외 일반인 3만 명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7월부터 충남 의병 기념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겨울철에 별미로 불리는 굴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태안군은 굴 수확철을 맞아 17일부터 이원 방조제 인근에서 굴 채취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안산 굴은 비타민과 미네랄, 칼슘과 철분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태안 지역의 굴 채취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프레드릭 보스나르 네덜란드 농림식품품질부 특사가 예산군 농산물 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센터에는 이 밖에도 링 노벨,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참사관 등 10명이 찾아 예산 사과를 살펴보고 유통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과 선별 과정에서 이른바 못난이 사과를 알뜰 사과로 상품화하는 저탄소 마케팅에 큰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앞서 충남도는 네덜란드와 스마트 농업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산군이 스마트 전자 가축 경매 시장 신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은 사업비 41억 2천여만 원을 투입해 오가면 신장리 일원에 3,000제곱미터 규모의 경매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전자 경매 시스템 도입으로 농가는 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입찰과 낙찰 가격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내년 2월 문을 열 예정이며 예산군은 연간 가축 7,000마리가 경매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